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5쪽 01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교과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걸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법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전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뭐 정의는 우리 이 전 시간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정의는 잘 알고 있다. 라고 하고 시작을 하죠. 좋습니다. 자, 사인 법칙이란 무엇일까라는 오랜만에 요거 한번 생각과 활동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각형 모양의 케이크를 잡아서 잘라서 원형 접시에 올려놓으려고 한다. 케이크 조각의 세 꼭지점을 A, B, C라고 하고 세 꼭지점 접시의 테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케이크 조각의 모양에 따라 올려놓을 수 있는 반지름, 접시 반지름을 통해 구해보아라 그랬습니다. 케이크 조각이 A가 30도고 B가 90도, 그 다음 AC가 20cm인 삼각형 모양인데 외심의 위치를 찾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R을 한번 구해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90일 때는 외심은 이 빗변의 정중앙에 위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뭐 더 살펴보면 사실상 중점 연결 정리 때문인데요. AB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AB에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면 이등분하면서 수직의 녀석을 작도를 해보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 각은 분명히 90이 되겠죠?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보시면 여기 이제 90도라는 소리니까 이 파란 색깔 변하고 BC라는 변은 분명히 평행선이 되겠죠. 90, 91은 동의각으로서 같기 때문에 평행선이 됩니다. 따라서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AC의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혹은 조금 더 원론적으로 보시면 이 작은 삼각형이 30, 90도인 각이고 이 큰 삼각형이 30, 90도인 각이기 때문에 AA 닮음인 거죠. 또 따라서 AA 닮음이라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1대 2는 1대 2를 갖게 돼요. 그죠? 1대 2는 1대 2. 작은 삼각형은 큰 삼각형의 비죠. 그래서 큰 삼각형 비에서도 이 비변이 1대 2를 만족하니까 실제로는 딱 반을 한다는 얘기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정확하게 1대 1로 나눠지겠다. 1대 2니까요. 그죠? 따라서 AC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끄려고 보니까 중점 자체가 이미 파란 색깔과 만나는 교차된 점이에요. 이 점이 지금 중점이고 이 중점에서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수선을 끄려고 해도 의미가 없죠. 별로. 왜 그렇죠? 이미 외심은 여기에 있다는 게 지금 밝혀졌죠. 수선을 잘 끊는다 해도 이미 교점은 그 중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중점은 여기 이제 위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이제 외심의 위치가 될 것이고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20의 반이니까 R 자체는 10이 되겠군요. 그죠? 작도를 한번 해봤고 그러면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BC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얘가 10이니까 여기서 200까지 길이도 당연히 10이죠. 반지름이라서 이 길이도 10입니다. 그리고 원주각과 중심각 성질에 의하면 얘가 60도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10, 10으로 갖고 한 꼭지각이 60도니까 나머지 각도 밑각이 같아서 60도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삼각형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죠? 정삼각형이고 따라서 이 변의 길이 BC의 길이도 1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BC의 길이는 10이다 확인되고 그럼 사인 30은 2분의 1이고 BC는 10이니까 얘는 2 곱하기 10이죠.
즉 R로 표현하면 이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 설명하기 위한 배경 화면이네요. 자, 그 다음 활동 2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조각이 이제 A가 30이고 대변의 길이가 10cm라고 했습니다. ABC의 위치, 외심의 위치를 찾으라고 했는데 외심의 위치는 사실은 A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디인가 이렇게 외심이 있다면 어딘가 이렇게 외심이 있다면 이 B하고 외심의 선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지점 B와 외심을 연결하고 C와 외심을 연결 이렇게 해보면 역시나 또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중심각은 몇 도가 되냐면 30도인 탓에 특수각인 탓에 운이 좋았죠. 60도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원의 반지름, 외심은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 같고 또 역시나 이름에서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가 60도고 이가 60도가 되어서 외심은 정확하게 이 10cm에서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외심이라고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심의 위치는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나머지 꼭지점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찾아라 했으니까. 실제로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유클리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명제가 그래요. B에서 C를 반지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BC를 반지로 하는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C에서 B로 반지름을 하는 원을 또 반대쪽으로 그리면 이렇게 교점이 생길 거고 그 교점이 외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겠습니다. 즉 이렇게 반지름을 하는 원 하나랑 C를 중심으로 하는 10cm인 반지름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서 교점을 이렇게 찾아주면 얘가 외심이 될까요? 그죠? 여기가 외심입니다. 10cm, 10cm. 전부 반지름 길이 같으니까. 따라서 반지름 길이 R은 당연히 10cm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나 sin 30의 BC 대변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면 sin 30은 2분의 1이고 BC는 10cm랬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2 곱하기 10이 되고 역시나 이 R이 되겠구나. 직각이든 예각삼각형이든 내부에 있는 외심이든 관계없이 항상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 증명이 들어가겠네요. 가봅시다. 그 다음 자 넘겨보세요. 96쪽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함수와 세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세각 A, B, C의 크기를 각각 A, B, C라고 나타내고 대변 BC, CA, AB의 길이를 각각 A, 보통 A의 반대쪽, 각 B의 반대쪽, 각 C의 반대쪽을 소문자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는 외접원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중심을 O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등변선의 교점이죠.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각 A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sin A분 A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쌤 해준 증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가 될 텐데 각 A가 이제 90도일 때 이렇게 그때는 쌤이 이제 이렇게 나타냈는데 얘를 이제 점점 올리겠다 이 말이죠. 현 BC를 점점 올려가면서 중심 지날 때, 그 다음에 더 올라갈 때, 둔각일 때까지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각일 때는 이렇게 내부에 당연히 들어가고 BA-의 원이 지름이 되도록 A-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이제 외심이 생겼으니까 이게 연장을 해서 연결해서 A-와 만나는 점을 찾고 그때 이 각은 BC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원주각 때문이라는 거 먼저 적어주시고, 중학교 원주각 성질이죠. 그래서 각 A-B, A-CB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상태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또 원주각과 중심각, 호 BA'가 이제 반원이라서 중심각 자체가 원주각이 이제 90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보이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sin A 값을 구하는 것은 실제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sin A-와 동일하고 하게 되고, sin A-는 고개를 돌려서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2R분의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군요. 그러면 이제 2R을 올려주고 sin A를 내려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만 한 정도니까요. 이제 A가 90도일 때는 이제 올렸어요. A를 올려가지고 딱 이렇게 중심을 지날 때라고 볼 수가 있고, 당연히 BC는 원의 지름이 되니까 2R과 대변의 길이인 A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sin A는 원래 1인데 1이라는 것은 2R분의 A로 다시 고쳤을 수가 있고, 같으니까 그죠? 약분될 거고, 2R을 올리고 sin A를 내려주면 이렇게 되니까 얘도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군요. 자, 90도일 때 수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A를 중심으로 지나서 이렇게 연장을 시켰죠. 연장시켜서 새로운 A-를 이렇게 예각삼각형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1번 상황으로 돌려서 설명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상황으로 돌렸죠. 지금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번 상황으로 돌려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2번 상황을 어떻게 돌렸느냐?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A에서 그냥 O를 쫙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친구는 B에서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작도를 쭉 합니다. 그럼 A-라는 새로운 연장선이 이제 교점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 A랑 A-의 대각의 합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우리 이미 했었죠. 기억하시죠? 어떤 사각형이든 내접하게 되면 서로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A라는 녀석은 180 빼기 A-로 볼 수가 있죠. 이 두 개 합이 180이니까.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CB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얘가 중심각이 180도 파이이고 원주각은 90도가 되는 것이죠. 이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따라서 이제 sin A를 살펴본다는 것은 sin 180 빼기 A- 살펴보는 것과 동일한데, 180 빼기 A-는 sin A-랑 동일하다고 했었죠. 짝수로 봐도 되고 그냥 그래프 대칭으로 봐도 된다 했어요. 그냥 외우셔도 되고. 그래서 얼사탐코 때문에 sin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sin A-랑 동일해지고, 따라서 sin A와 sin A-는 같고, 얘는 2R분의 A-로 볼까요? 어떻게 보죠? 고개를 왼쪽으로 쫙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2R분의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sin A가 2R분의 A가 되는 거니까 sin A 내려주고 2R 올려주면 이렇게 되니까 각 A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되고, BC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정리하면 2R을 기준으로 다 열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 나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면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2R로 같다 라는 거,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R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이 두 개가 같다라는, 혹은 이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몇 번이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라는 각이 30도고 변 A 대변의 길이네요. 이고 B가 2루트일 때 다음 물음을 답하라 이랬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의 값을 구하여라 되어 있는데,
이 단 B 조건을 여기서도 주어야만 문제가 오류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전에 삼각형 합동 혹은 삼각형 결정 조건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 합동 자체가 SSS 합동이랑 SAS 합동이랑 그다음에 ASA 합동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 같으면 지금 각 A가 있고 30도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대충. 그다음에 변의 길이가 대변의 길이가 얘가 2라고 했어요. 그리고 B라는 녀석이 2루트2라고 했는데 30도라고 해도 항상 이렇게 삼각형이 결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끼인 각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B가 있고 C가 있으면 얘가 2루트2잖아요. 이게 지금 2루트2와 2 사이에 끼인 각이 30도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삼각형이 딱 유일하게 결정되고 외심도 반드시 한 개밖에 없게 되는데 삼각형이 딱 한 개밖에 없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잠깐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오지브라 한번 그려봤어요. A에서 C까지 길이를 제가 2라고 했고 2루트2라고 했나요? 2루트2라고 하고 2루트2라고 하고 이 변의 길이를 2라고 하고 이 각을 30도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2를 기점으로 반지름 2인 원을 하나 딱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길이가 2루트2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30도를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똑같은 길이 이만큼을 이렇게 이만큼과 각이 교차하는 각 30도는 작도할 수 있잖아요. 교차하는 요점을 딱 잡게 되면 이 길이가 이고 이게 2루트이고 그 다음 30도인 조건을 만족하는 또 삼각형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분명히 합동은 아닌 삼각형이죠. 그래서 외심의 크기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심의 반지름의 길이도,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이런 경우라면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각 B가 90도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B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90도보다 크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좀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되죠. 저도 이거 고민 좀 해봤는데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을 그냥 막 함부로 구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은 단 각 B가 90도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 길이 R을 구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30도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이 각이랑 이 각이 지금 서로 대각이니까 이 조건을 지금 이를 반지름을 하는 원을 작도를 하게 되면 외심의 반지름 길이는 변화가 없을 것 같네요. 혹시 이해될까요? 자, 선생님이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 예제 1번 있죠? 이 단 조건은 없어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저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 즉 결정 조건을 짓는 도형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까 그랬다시피 30도 관련해가지고 2루트 2에 대해서 여기 중심을 반지름 2인 원을 다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겼을 때도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 작은 삼각형이나 이 큰 삼각형이나 외접원이 똑같은 게 생겨요. 이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등변 사다리꼴이라서 그런가 해서 등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증명을 시도해 보았는데, 지오지브라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A를 이동시켜도 A가 이동시켜도 이게 지금 등변 사다리꼴이 아닌 형태라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실험을 해봤어요. 40도일 대로 두고 이 M이라는 길이를 고정시키고 이 반지름이 되도록 길이 2짜리 혹은 길이 A짜리를 이렇게 이동시켜도 보시다시피 이 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 사실은 이제 합동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외접원은 동일하게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이제 시도를 방금 해봤는데, 맨 처음에는 좀 증명이 잘 안 되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생각했는데, 이게 중학도형으로 돌리니까 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 법칙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제 개념,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각 A하고 대변의 길이 A가 주어지면, 지금 우리 예제 1번이 대표적이죠. 각 A와 대변의 길이 A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B는 주어졌지만, 그러면 삼각형에 관계없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은 일정하다라고 일단은 제가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접원은 다르게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우리 여기서 보다시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두 개 합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접원은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다른 그 외접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반지름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제 주장입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각 A를 한번 줘볼게요. 아까 우리 문제 상황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A를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일단 충분한 길이, 일정한 길이 K를 주고 그 다음에 각 A를 주겠습니다. A를 주었고 반대쪽에도 똑같은 각을 이렇게 줄게요.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각 표시를 하겠습니다. 일점각, 일점각. 그다음 이 검은 색깔 변의 길이는 K로 일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이제 대변의 길이 A를 결정할 텐데, A는 어차피 주어졌기 때문에 일정하고,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원을 놀려가지고,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자, 좀 크게 그렸는데, 일단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 변을 좀 연장을 시킬게요. 연장시켰고요. 길이 A짜리가 지금 어떻게 생기냐면 파란색으로 그려드리면 이 점에서 이렇게 길이 A짜리, 또 이 점에서 이렇게 길이 A짜리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 A짜리입니다. 되겠습니까? A라고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전부 다 파란 색깔은 A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이 교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작도를 했어요. 수선. 이 교점에서도 수선을 이렇게 작도했어요. 그래서 수직 표시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수직이고 얘도 수직입니다. 따라서 이 빨간 색깔 안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죠. 무슨 합동이냐면 각이 정각으로 지금 갖고 공통변이고 90도가 있으니까 RHA 합동입니다. 따라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인 이변 길이하고요. 이변 길이는 같게 됐죠. 그럼 RHA는 이제 합동이니까 관계없고, 이제 큰 삼각형 기준에서 보게 되면 요각 정각이고 이 K라는 고정된 변이 공통이고 두 칸짜리로 같으니까 이번에 큰 삼각형 기준으로 큰 삼각형 기준으로 두 개가 합동이죠. SAS 합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요. 큰 삼각형 기준, 빨간 색깔 기준. 어쨌든 이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인 거는 일단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어디까지 제 추측인데,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각인 이 각하고 이 각 같겠죠. 그래서 이 각을 쌤이 X각이라고 하고, 이 각도 X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대내각 성질 때문에 이 빨간색 점하고 파란색 x가 합한 게 이 각이죠? 그래서 쓰면 이 각은 점 더하기 x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하시겠죠? 조금 복잡한데. 다음, 이 파란 색깔 큰 삼각형 기준으로는 AA인 반지름 A를 갖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미각 크기가 점 더하기 x로 같아요.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보세요.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검은 색깔. 이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180에서 이 두 개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이 파란 색깔 전체 각 있죠. 뭐가? 그 파란 색깔 전체 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x, 즉 2x를 더한 각이니까 이 파란 색깔 각은 파이 마이너스 2점만 남게 될 겁니다. 고로 지금 이게 뭐 빨간색이 2점이었죠, 사실은. 고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파란 색깔 각과 이 빨간 색깔 각 있죠?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180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이 각 자체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이 각 자체가 점하고 x를 합한 것에서 파이에서 뺀 거니까 이 각 자체의 이름은 파이 마이너스 점 마이너스 x고요. 점 더하기 x를 할까요? 가로 열고 더하기 x고요. 이 각과 이 각을 합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상태가 되냐면 파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이 두 개 합했을 때 파이, 이 두 개 합했을 때 파이가 되니까 이 삼각형의 그 외접원은 요 점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 도형 강의 노트에 이 예전에 했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그러니까 사각형이 내접하면 이면이죠. 임플라이가 다르죠. 내접하면 대각의 크기 합이 180인데 역으로도 성립할 건지를 먼저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이면 나머지는 따라서 180 될 테니까 오로지 한 쌍의 대각의 합만 180도가 된다면 역으로 이 네 개의 점이 모두 원에 내접하느냐를 따져줘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클레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황이 되면 이 마주보는 지금 대각의 합이 지금 180도인 게 분명하니까 걔를 일단 주장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B라고 하고 이 점을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그마한 삼각형 있죠? 얘의 이 점을 우리가 C-라고 할게요. 그래서 둘 다 외접원이 같은 면을 보이면 되죠. 외접원이 같은 을 보이면 반지름도 당연히 같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접원이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계속 같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ABC에 대한 그 외접원을 일단 작도할 수 있죠. 걔를 작도해서 걔가 C-가 지날 수밖에 없음을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ABC를 일단 먼저 가져와서 밑에 가져와서 일단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외접원을 작도하면 이렇게 일단 하나가 나오죠. C각은 점 더하기 X라고 했고 그 다음 C-각이 파이 마이너스 점 더하기 X죠. 그러니까 두 개 합이 180인데 걔가 이 원 위에 있는지 즉 여기 성립하는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C- 말고 그냥 임의의 점을 원 위에서 하나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을 하나 이렇게 테이크를 합시다. 하나 딱 들고 올게요.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D라고 합시다. D라고 하면 이 BDA를 같이 연결하면 내접하는 사각형 되겠죠. 연결할게요.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들고 왔어요. 임의로 들고 오면 이제 이 사각형 ADBC가 그 ABC의 외접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기본 도형 성질 우리 내접하는 사각형의 정방향 있죠. 외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크기 합이 180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 D라는 각 자체가 몇 도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점 더하기 x가 되죠. 따라오시겠습니까? 얘가 파이 마이너스 점 더하기 x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을 지울게요. 이 원을 지우고 이제 우리 기존에 C'을 갖고 오겠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C'을 그대로 갖고 오면 C'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쯤에 있었나요? C'을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했고요. C'은 우리가 찾아낸 그 결론에 의해서 파이 마이너스 점 더하기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빨간 색깔 보이시죠? 그래서 걔를 적어줍니다. 이 각 역시도 파이 마이너스 점 더하기 x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일이 났죠? 이 지금 각 C'하고 임의로 갖고 온 각 D의 각이 서로 파이 마이너스 점 더하기 x로 같죠. 자,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한 선분의 같은 쪽에 각이 같으면 이 네 개의 점은 한 원위에 있다라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할까요? 한번 볼까요? 네 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 보이시죠? 두 점 CD가 직선 AB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을 때 각 ACB, ADB이면 네 점 ABCD는 한 원위에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C-D, CA라는 이 네 점은 한 원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ADC를 지나는 원 역시도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작도를 했으니까 B를 지나기 때문에 이 AC-D, B, C는 전부 다 한 원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도를 하면 이제 한 쌍의 대각이 합이 180B 된다는 사실로부터 이 지금 ABC를 외접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C-도 이 외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증명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가 혹시 이런 조건이 없든지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지오지브라를 그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그려도 보시면 똑같죠? 아까랑.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 아니더라도 요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은 서로 지금 그 2루트이고 2고 2고 그 다음에 각은 40도고 혹은 30도를 만족하는 상태로 변형을 막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고 어쨌든 이 삼각형이 지나는 외접원이나 H가 지나는 외접원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반지름 길이 R은 우리가 이 작은 삼각형을 해도 똑같이 합동이기 때문에 외접원 반지름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자, 조금 복잡하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편안하게 푸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만했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결정 조건이 없는 데서 외접원이 정말로 유일하게 결정될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유일할지 이런 거는 고민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외접원은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그 상황을 다 만족하지만 이 삼각형은 원이 저렇게 생기니까 실제로 평행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뭐 하긴 합동인 개념으로 보면 똑같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외접원은 동일하다. 합동의 입장에서는 평행이동 입장에서 보면 합동이 똑같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또 오늘 엉뚱한 대로 또 샜네.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엉뚱하지는 않습니다. 삼각형 ABC 외접원 반지름 길이 R은 이제 편안하게 쓰시면 된다 이 말인데 sin A분의 네모씩 쓰는 거죠. small a가 2R이라 했으니까 이제 삼각형 결정 안 되더라도 걱정 없이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sin 30도분의 2가 되고 sin 30도는 2분의 1이죠. 분의 2가 되니까 얘는 범부수 처리하면 4가 되고 그래서 R은 2가 된다는 사실 처리할 수 있고 이건 조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B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각 조건이 필요할 거예요. 아까 그림 보시다시피 이 B랑 각이 이렇게
둔각이 되든지 예각이 되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림 보시면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으로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또 가보도록 하죠. b 값을 구하라 했으면 이번에도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사용을 하면 a 2가 돼 있고 지금 2루트 2가 주어져 있는데 b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똑같이 사인 법칙을 또 쓰는 거예요. 반지름이 2랑 이제 밝혀졌고, 그래서 사인 b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사인 b는 혹시 이것도 기억하시죠? 이 r분의 b의 대변 2루트 2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이 r이 L시당초 우리가 4라고 했고 2라고 했으니까 4분의 2루트 2니까 약분하면 2분의 루트 2입니다. 2분의 루트 2가 되는 사인 값은 우리가 특수하게 하면 각 b가 45도죠. 물론 둔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각을 물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물론 이 상황에서는 지금 결정 조건이 채택이 되네요. ASA 합동이죠. 맞나? A, B 각 45, G 15, C가 있고 대변이 있으니까 ASA 합동이죠. 그러니까 결정 조건은 유일하고, 요거는 유일한가요? A, B, C 대변이라 했을 때 A가 2, A가 30도, C가 4. 이거는 유일하지 않네요. 그죠? 유일하지 않는 상황인데 뭐 똑같이 그래도 외접원 반지름 길이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 안 되더라도 편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하죠. 유일하게 결정 안 되는 예제 1번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끝났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이 그림을 대충 그리긴 했는데 변 A, small a, small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 a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또 쓰게 되면 b, b, c, c가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c 각이 나오죠. 45, 75니까 180에서 120을 빼면 60이네요. 그래서 c는 60이라는 사실을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사인 C분의 C라는 녀석은 우리 A를 찾는 게 목표니까 사인 A 45도 A라고 할까요? A분의 A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C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9라고 했고, 그다음 사인 C는 C가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인가요? 요 관계식이나 법칙은, 그 다음에 사인 A가 지금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고 특수각이죠. A가 45도.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모르니까 요거 관계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2루트 2를 곱해줄까요? 곱해주면 A는 어떻게 되죠? 루트 3분의 2 곱하기 9 맞습니까? 곱하기 2루트 2가 되니까 약분 되고, 루트 3 주면 3분의 9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3루트 3이 변의 길이로 나오겠네요. 그죠? 그림도 항상 그려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미안합니다. 루트 2 빠졌네요. 루트 6이 되네요. 네. 이렇게 3루트 6이 됩니다. 다음 얘 한번 해볼까요? 사인 30에 A가 2니까 C가 4일 때 B 값을 물어봤네요. 2R을 갖다 갈까요? 그렇게 하죠. 2R은 아까 예제랑 똑같죠? 사인 30분의 A입니다.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 역수 처리하면 4고 R은 2가 되네요. 뭐 어쨌든 자, 이제 C에 대해서 우리가 B부터 먼저 따져보면 C에 대해서는 사인 C분의
4가 2R 4가 되니까 4인 C는 1이고 따라서 C는 90이네요. C가 90도니까 나머지 각 이제 B각이 나오겠네. 120에 180에서 120 빼니까 B각은 얼마가 나오죠? 60도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렇게 줬네. 사인 A제곱, 사인 B의 제곱, 사인 C제곱 이렇게 성립할 때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보아라. 사인 법칙 쓰라고 하니까 한번 써보죠. 사인 A를 우리가 표현하면 R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사인 A는 2R분의 대변의 길이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 전체제곱. 사인 B도 2R의 대변의 길이 B의 제곱. 뭔가 바로 끝났네, 그죠? 직각삼각형이네요. 2R분의 스몰 c의 제곱. 그럼 4의 제곱이 다 분모에 있으니까 다 날려주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변의 형태에서는 A, B, C가 되고 90도가 된다 소리니까 대각이 90도란 소리죠. 그래서 각 A가 정확히 이렇게 써주세요. 90도인 뭐다? 직각 삼각형이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여기죠. 만족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멈춰두고. 두 마을 A, B가 있다. A 마을과 B 마을에서 C점을 바라본 각이 이거는 ASA 합동이네요. 그죠? 결정 확실히 됐고 C점에서 바라본 각이 해안선 기준으로 75도, 60도이고 두 마을 사이 거리가 2km일 때 A에서 C섬까지라는 것은 B의 대변이니까 변 B의 길이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해안선 직선이가 조건 줘 있고 또 씁시다. 얘가 지금 변이 주어졌으니까 이 대각을 알아야겠네. 그러면 이게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이니까 135, 180에서 135 빼면은 45인가요? 180 맞죠? 45도네. 됐습니다. 45도 나왔고 그러면 사인 법칙 씁시다. 사인 45 분의 2kg는 우리 B를 알고 싶으니까 사인 법칙 각 B 사인 60 분의 우리가 찾고 싶은 B 이렇게만 처리하면 되죠. 굳이 ER 안 구하더라도. 그래서 얘는 어차피 ER 구하게 되나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1분의 2 원부수 처리해주면 루트 2분의 4 되겠죠? 그럼 이제 B는 사인 60에다 요걸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B는 루트 2분의 4 곱하기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약분합니다. 이거 루트 2 루트 유리화 시키면 2분의 2 루트 6 이번엔 루트 6 B의 길이는 루트 6 A와 C 거리는 루트 6km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군요. 되겠습니까? 루트 6km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복습하는 거는 또 다음 시간으로 돌립시다. 코사인 법칙하고 삼각형 넓이하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조금 천천히 정독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쌤이 요거 해준 거 있죠? 요거 좀 필기 어려우시겠지만 좀 이해하려고 해보시고 필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코사인 법칙부터 교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